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동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반적인 수출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화장품 인허가 난이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수출 인허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장품 수출 인허가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대상국 가운데 중국은 인허가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제품 등록 절차부터 성분 심사, 품질 테스트, 포장 및 라벨링 요구사항 등의 규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의 화장품 인허가에는 동물 실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을 또 다른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대체 시험 방법을 강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제조 및 판매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성분 심사, 품질 테스트, 안전성 평가 등의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에 중상 난이도로 볼 수 있습니다. EU의 경우 현재 화장품 시장의 기준이 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제품 정보 파일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역시 중상 난이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화장품 인허가 규정을 운영하지만 세부 내용은 EU에서 진행하는 인허가와 거의 유사하며 인허가 난이도 역시 동일하거나 비교적 쉽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허가도 EU와 유사하지만 종교적 특성과 언어적 장벽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세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토대는 EU와 비슷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인허가 난이도는 앞선 국가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나 독특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 및 유통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는 캐나다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모크라로 인해 많은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때문에 난이도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까지 중국부터 미국까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인허가 난이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중국, 미국, EU,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해당 국가들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의 인허가 기관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줄여서 NMPA로 인허가 절차는 화장품 등록 허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허가 소요 시간은 일반 화장품의 경우 약 3개월에서 6개월, 특수 화장품의 경우 약 12개월에서 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서 특수 화장품이란 미백, 탈모 방지, 연모, 펌어, 자외선 차단과 같이 중국 당국에서 정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지칭합니다. 인허가 방식은 일반 화장품의 경우 선등록 후 심사하는 등록제이며 특수 화장품은 심사 후 허가증을 발급하는 허가제인데요. 이때 심사는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 모두 경례 책임자를 선임한 후 NMPA 계정 생성과 원료 성분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필수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시험을 완료하고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화장품의 경우 형식 심사 후 제품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는 NMPA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런데 반면 특수화장품은 형식 심사 후 근무일 기준 90일 동안의 기술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가 통과되면 비로소 전자 허가증이 발급되어 수출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인허가 기관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이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화장품과 동일한 법률 및 규정 아래 관리됩니다.
제품 등록은 서면과 온라인 모두로 제출 가능하지만 서면 등록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미국의 인허가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과거에 유산이 된 VCRP라는 자발적 화장품 등록 방식입니다. 미국 내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업자와 포장업자, 수출 목적 해외 제조업자가 자발적으로 FDA에 등록 보고하는 시스템으로서 VCRP를 활용하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업체를 등록하고 제품 리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굳이 따르지 않아도 미국 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방식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안전성과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고 결국 올 3월 27일 미국 FDA가 VCRP의 접수 및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작년 2022년 12월 제정된 모크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오는 12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 VCRP를 통해 등록된 정보는 모크라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프로그램 내에서 모크라의 요구 절차를 업체들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데이트가 발표되는 대로 공식적인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OTC 등록 방식입니다. OTC란 일반 대중이 처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성 있는 의약품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이 특정 효능을 가진 것으로 표기, 홍보한다면 OTC로 구분되어 일반 화장품과 다르게 의약품으로서 관리와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제품 등록에는 개당 2주에서 1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이 OTC의 경우 통관 시 세관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 이전에 미리 OTC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국가는 EU입니다. EU의 인허가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CPMP인데요. 코스메틱 레귤레이션 1223/2009에 따라 EU위원회에 의해 시행된 온라인 화장품 등록 포털입니다. 2013년부터 EU 국가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의 성분이나 원료가 관리,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CPMP 등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유럽 내 책임자 RP가 담당하며 약 6개월에서 8개월가량이 소요되는데요. 한번 등록하면 EU 27개국 모두에서 판매 가능하게 됩니다. RP는 유럽 내 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며 PIF와 CPSR을 작성하여 CPMP에 등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PIF는 제품 정보 파일의 약자로 제품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CPSR과 제품 기술서, 제조 방식 및 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동물 실험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CPSR은 수출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안전할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PIF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및 관련 안전성 평가 결과를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는 아세안 국가 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의 제품을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수입허가 증인 제품 수입허가 SKI를 받아야 원활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내 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때 수입업자의 경우 수입면허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품 신고를 하기 위해 PIF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PIF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 신고 신청자 등록을 한 후 온라인 신고 아이디를 부여받고 화장품 이신고 홈페이지 노티피코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BPOM에서 제품 신고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기한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의약품, 화장품, 식품, 의료장비 등은 사우디 식품의약품국 SFDA에서 제시하는 화장품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취득해야 수출이 가능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SFDA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 플랫폼 파세의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세 시스템과 별개이지만 이와 연동되어 있는 이코스마 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코스마는 제조사와 수입업자가 제품의 유해성과 결함이 없음을 신고하는 전자포털 시스템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는 모든 화장품은 이코스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코스마에서 적합성 인증서를 승인 및 발행받으면 수출 절차가 이루어지며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듯 국가별로 인허가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출 대상국이 많은 기업은 그 절차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인허가 절차와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도 잠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의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이는 즉, 첫째, 화장품 규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전문적인 실무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지, 마지막, 국제 규제 동향 및 업계 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한지까지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한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가 다양한 국가의 화장품 규제와 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각 국가는 화장품의 성분, 라벨링 요구사항, 제품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각기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는 화장품 수출 대상국의 세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컨설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의 인허가 절차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흥 국가의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도 최신 규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른 인증 기준과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유사시, 예를 들어 화장품 성분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규제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이력을 보셔야 하는데요.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는 각 국가의 인허가 절차와 요구사항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 현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능숙하게 소화해내고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무 인력의 숙련도와 전문성입니다.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는 각 국가의 현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고 현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유지할 수 있는 전문 실무 인력을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에는 현지 법인이나 책임자를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규제 동향 및 업계 변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규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인허가 대행사는 이에 관한 최신 정보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화장품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파악하며 적절한 전략과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전문성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입니다.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는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범위와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대행사는 단순히 제품 허가 신청을 도와주는 데에 반해
어떤 대행사는 서류 준비부터 통관 및 창고 운송까지 책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사를 찾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인허가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첫째, 제출 서류 검토 및 작성. 둘째, 인허가 신청 및 진행 관리. 셋째, 샘플 준비 및 검사 신청. 넷째,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 현지 책임자 및 협력업체 확보 등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가입니다. 만약 대행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수출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하게 될 수도 있고 심사기관과의 협의를 반복하게 된다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서류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하거나 심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못 이끌어 감으로써 수출 계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어 큰 타격을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또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행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하면 좋을 내용은 바로 해외법인의 유무입니다. 해외법인이란 수출하려는 국가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해외법인이 있는 대행사에는 장점이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먼저 수출 대상국 현지의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높습니다. 해외법인은 현지의 화장품 규정과 소비자의 선호도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빠른 원인 파악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지의 유통망과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후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인허가 절차가 빠르고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법인은 현지의 법률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나 책임 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법인은 현지에서 직접 인증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해외 인허가 컨설팅 기업을 통해 대행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면 운송비와 관세 등의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행사 선정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화장품 수출 인허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에는 경험과 전문성, 서비스 범위, 소통 및 협력, 그리고 해외 법인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정보가 많은데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국가별 규제 분석 및 인허가 대응 전략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